그날 제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데이비드가 폭풍우 속에서 끔찍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제 모든 기쁨이 사라진 듯한 어둠이 제 심장을 뒤덮었어요. 그리고 제 딸 릴리,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희귀 유전병 척수근 위축증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릴리의 연약한 몸과 슬픔이 가득한 눈동자를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 딸 릴리를 위해 이 마지막 희망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 낯선 남자의 따뜻한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가 차가운 런던의 거리에 퍼지는 빗물과 함께 제게 새로운 미래의 불씨를 심어주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모든 고통을 뒤로하고 오직 릴리의 웃음과 밝은 내일을 위해 이 낯선 희망을 붙잡으려 합니다. 제발, 제발, 이 기적의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저는 런던의 분주한 거리에 위치한 작은 아늑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 이름은 세라피나 웩슬리라고 합니다. 저는 늘 인생의 소박한 기쁨을 사랑해왔고요. 매일 아침 따뜻한 미소와 마음으로 카페 문을 열어 맛있는 차와 커피, 그리고 다양한 간식을 손님들께 제공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카페는 제 작은 세상과도 같아서 갓 구워낸 빵의 향기와 잔잔한 음악 소리가 어우러진 따스한 공간이랍니다. 손님들이 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밝고 환영받는 곳이었죠. 제가 처음 카페를 열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긴장도 많이 됐지만 설렘도 가득했어요. 테이블을 배치하고 의자를 세팅하며 카페의 구석구석을 정성껏 꾸몄답니다. 모든 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라는 느낌을 받으시길 바랐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 노력이 결실을 맺었어요. 이웃 사람들은 저를 항상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로 맞이하는 친절한 분으로 기억해 주시기 시작했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제 작은 기쁨들도 함께 나누면서 마치 큰 사랑의 가족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카페의 웃음과 활기찬 대화 속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어요. 저는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제 딸 릴리가 제 전부랍니다. 릴리는 총명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질문을 거듭했어요. 그런데 릴리는 척수근 위축증이라는 희귀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병 때문에 릴리의 근육은 매우 약해지고 걷기조차 어려워지죠. 그녀가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 위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릴리가 웃을 때도 그 눈동자 뒤에 고통이 묻어있는 걸 느끼곤 해요. 저는 손님들께 서비스를 드리면서 제 걱정을 감추려고 애쓰지만 카페가 북적이기 전 이른 아침의 고요한 순간마다 릴리를 생각하게 돼요. 한때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로 가득 채웠던 릴리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죠. 지금은 걸음이 느리고 때때로 거의 서기도 힘들어해요. 매일 릴리를 위해 강해지려고 애쓰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쌓여만 가요. 예전에는 남편 데이비드가 제 버팀목이었어요. 그는 광고 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며 우리 집을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채워주곤 했죠. 데이비드가 들려주던 이야기와 우리가 꿈꾸던 미래는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어느 폭풍우 치던 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거센 빗속에서 데이비드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순식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갑작스러운 이별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답니다. 릴리를 위해 하루하루 버티려고 애쓰고 있지만 때때로 그 슬픔은 너무 벅차 오르곤 해요. 카페에서 매일 저는 밝은 모습으로 웃으며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려고 애쓰지만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혹시나 하는 걱정이 자리하고 있어요. 언젠가 릴리가 다른 아이들처럼 아프지 않고 뛰어놀 수 있을까? 그리고 데이비드가 남긴 빈자리를 다시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멈출 수 없어요. 하지만 인생은 온갖 굴곡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언젠가는 더 밝은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때때로 카운터를 닦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리면서 릴리가 고통 없이 환하게 웃고 우리 가족이 다시 온전해지는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여도 언젠가 우리에게 기적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매 순간 숨결에 담아가고 있답니다. 제 마음속에는 모든 시련에는 교훈이 있고 모든 어려움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슬픔이 가득한 제 심정 속에도 릴리와 제 자신을 위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자 하는 불씨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며 한 모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미소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답니다. 어딘가에 우리를 위한 기적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서요. 저는 모든 것이 변해버린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런던은 흐린 날이었고 하늘은 잿빛이었으며 무거운 비가 구름에서 쏟아졌어요. 카페에서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며 손님들께 미소를 선사하려고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제 세계를 산산조각 내버린 전화를 받았어요.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고 끔찍한 소식을 들었답니다. 남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시간이 마치 느려진 듯 했어요. 저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집을 웃음과 꿈으로 가득 채워주던 분이 이제 영원히 떠나버렸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창밖의 비는 제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도 같았고 제 마음은 무감각하고 텅 빈 채 마치 제 영혼의 한 조각이 찢겨 나간 것만 같았어요. 병원 복도는 급하게 움직이는 목소리들과 번쩍이는 조명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그 바쁜 풍경도 제대로 느낄 겨를 없이 헤매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오직 데이비드와 딸 릴리뿐이었어요. 그분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그 순간 제 마음은 슬픔과 두려움으로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혼자서 릴리를 돌볼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데이비드의 상실의 고통은 계속해서 저를 덮쳤어요. 카페로 돌아갔지만 고객들과 나누는 미소마다 억지로 내뱉는 느낌이었어요. 평소의 일상을 이어가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모든 것을 버티기 힘들어했어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 때마다 데이비드의 부드러운 웃음과 따뜻한 포옹이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의 격려의 말들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었어요. 한편 릴리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릴리는 예전처럼 웃으려 애썼지만 그 눈동자 속에서는 고통이 보였어요. 작은 몸이 점점 약해지고 걸음도 날이 갈수록 느려졌어요. 서고 걷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매 순간 찢어지게 더 아파왔어요. 제가 릴리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히곤 했어요. 그 어두운 날들 동안 저는 매일 밤 릴리 옆에 앉아 있었어요. 릴리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더 나은 미래를 약속했어요. 언젠가 그녀가 다시 달리고 뛰어놀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속삭였죠. 그러나 피곤한 릴리의 눈을 볼 때마다 데이비드 없이 어떻게 우리 삶을 다시 밝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어요. 어느 비오는 오후 카페를 청소하며 일에 몰두하다가 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를 들었어요. 마치 비가 잠시 멈춘 것처럼 잠깐의 고요함이 찾아온 순간이었죠. 그 고요 속에서 저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리고 우리 집이 얼마나 텅 빈 공간으로 변해버렸는지를 깨달았어요. 데이비드의 상실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을 넘어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한 장의 끝을 의미했어요. 슬픔에 휩싸였지만 저는 릴리를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삶에 빛을 불러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두운 날이라도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싶었어요. 데이비드의 따뜻한 마음과 어떤 어려움도 결국 더 나은 무언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에 의지했어요. 그 비극적인 날은 긴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제 인생은 영원히 달라졌고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게 됐어요. 그러나 슬픔 한가운데서도 작은 결심의 불씨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릴리를 위해 그리고 데이비드가 우리 삶에 가져다줬던 사랑을 위해 계속 싸워나가야 한다는 다짐이었어요. 제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앞으로 나아가리라는 약속이 되었답니다. 슬픔에 잠긴 마음으로 런던에서 열린 의료 학회에 참석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릴리를 위해 뭔가 나아질 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학회장이 꽤 넓고 밝았고 과학과 의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한 줄에 앉아있던 저는 작고 피곤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연단에 서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름은 준호였고 한국에서 오셨답니다. 준호는 제 딸이 가진 질병과 비슷한 질환들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의 팀이 유전자 치료를 사용해
근육이 약한 아이들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의 말투는 간단하고도 명료해서 그의 눈동자 속에 희망이 가득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록 제가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의 목소리 덕분에 한국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딸을 도울 방법이 있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가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슬픔에 휩싸여 있던 나날들 속에서 희망이 무엇인지 거의 잊어버릴 뻔했거든요. 준호는 자신이 속한 병원이 놀라운 기계들, 환자의 신체 모형을 만들어내는 3D 프린터, 아이들이 더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봇, 그리고 최고의 치료법을 빠르게 보여주는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설명하셨어요. 또한 한국에서는 일정 기간 거주하고 등록하면 국민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릴리와 같은 아이들이 막대한 비용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임이 있었어요. 런던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준호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의구심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열정은 진심이었고 미소 또한 따뜻했어요. 그는 인간 정신의 강인함과 기술, 그리고 돌봄이 어우러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제가 이 고난을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발표가 끝난 후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며 실례합니다. 저는 세라피나라고 합니다. 런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 딸 릴리가 많이 아파서요. 여기에서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릴리와 같은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좀 더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레 말씀드렸어요. 준호는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론이죠. 얼마나 힘든지 이해합니다. 저도 가족을 질병으로 잃은 경험이 있기에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릴리와 같은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치료를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한 담요처럼 제 마음을 감싸주어 외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준호는 병원의 사진과 사용 중인 장비들, 그리고 치료 후 처음으로 걸음을 떼는 어린 환자의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영상을 보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릴리가 고통 없이 웃을 수 있는 미래, 다시 달리고 웃을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날이 끝날 무렵 제 안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음을 느꼈어요. 어쩌면 잠시 런던을 떠나는 것이 해답이 될 수도 있겠다는 믿음이 피어났어요. 한국이 이제 단순히 낯선 땅이 아니라 희망과 치유의 나라로 다가왔거든요. 준호의 따뜻한 배려와 첨단 치료 기술의 약속이 제 가슴에 불꽃을 지폈어요. 저는 릴리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작은 아파트에 조용히 앉아 그날의 일을 곱씹어 보았어요. 릴리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깨끗하고 밝은 서울의 병원 복도와 다정한 미소를 짓는 의사, 간호사들의 얼굴도 그려졌어요. 그 순간 저는 단호하게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가겠다고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것이 두렵긴 했지만 이 희망의 불씨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릴리를 위해 이 새로운 길을 반드시 걸어가리라. 아무리 낯선 길이라도 용기 내어 도전하겠다. 라고요. 눈을 감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릴리야,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한국에 가서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올 거야. 그렇게 제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여정은 진정으로 시작되었답니다. 그 학회날 이후로 준호님께서 주신 희망이 계속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릴리와 저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수많은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답니다. 릴리의 지친 눈을 볼 때마다 뭔가 다른 방법을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 결정은 쉽게 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이었죠. 저는 런던에서 제 모든 삶을 쌓아왔기에 익숙한 세계를 떠난다는 생각이 무척 무서웠어요. 하지만 준호님께서 따뜻하게 전해주신 말씀과 릴리를 위한 첨단 치료의 약속을 기억하며 어딘가에 제 딸이 고통 없이 걸으며 웃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우리의 여정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여러 서류도 작성했답니다. 외국어와 다른 규칙들 때문에 과정이 느리고 때로는 혼란스러웠지만 매일매일 제 결심은 더 단단해졌어요.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릴리를 위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거라 믿었거든요. 출국하는 날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어요. 저는 옷과 릴리가 좋아하는 장난감들,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찍은 작은 사진까지도 모두 짐을 쌌답니다. 런던의 작은 아파트 문을 나서기 전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릴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공항에 도착하니 안내방송과 굴러다니는 캐리어 소리 등 분주한 소리들이 저를 감쌌어요. 저는 긴장되면서도 기대에 차서 비행기에 올랐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런던 스카이라인이 구름 뒤로 서서히 사라지는 걸 보며 이 세상의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한국의 밝은 도시 불빛, 제가 듣기만 했던 다정한 얼굴들, 그리고 첨단 의료 서비스의 약속을 생각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고 있구나라고 속삭였어요. 비행은 길었고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릴리를 꼭 안고 딸이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보았어요. 언젠가 릴리가 햇살 가득한 공원에서 자유롭게 달리고 새 친구들과 웃으며 질병에 한계 없이 살 수 있는 미래를 상상했어요. 때때로 의구심이 스며들기도 했지만 준호님께서 전해주신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었어요.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선선하고 상쾌했으며 한국어를 많이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공항에서 친절한 직원분들이 우리의 짐을 도와주시고 교통편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모습에 감탄하면서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곧이어 준호님께서 추천해 주신 병원으로 향했어요. 길은 깨끗했고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밝은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차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한국 음악을 들으니 마치 새로운 희망의 장으로 들어서는 기분이 들었어요.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기대감에 두근거렸어요. 유리벽과 따뜻한 입구가 인상적인 큰 건물이었고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모두 다정해 보였어요. 긴장이 되었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도 느꼈어요. 여기서 릴리가 필요한 치료를 받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병원에 들어서며 저는 릴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깨끗한 바닥, 밝은 조명, 그리고 친절하게 맞아주시는 의료진의 얼굴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폈어요. 질문을 하면 명확하고 인내심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런던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세심한 배려와 긴박감이 느껴졌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의 한국으로의 여정이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의 도약임을 깨달았어요. 희망이 솟구치고 앞으로 닥칠 모든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된 제 자신을 느꼈어요. 이 낯설고 때로는 두려웠던 땅에서 릴리를 치유할 기적을,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병원에 들어서자 제 가슴은 쿵쾅거렸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저는 릴리의 손을 꼭 잡고 밝고 깨끗한 병실로 들어섰답니다. 병원은 현대적이고 차분했으며 다정한 직원분들이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저는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희망을 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졌어요. 곧 의사와 간호사분들께서 릴리에게 진행할 검사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계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환자의 신체 부위를 축소한 모형을 만들어내는 3D 프린터와 물리치료를 도와주는 특별한 로봇들이 있었어요. 그 기술들은 놀랍도록 발전되어 있었고 런던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앞선 모습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저는 질문을 하며 귀 기울였고 그 답변 하나하나가 제게 조금씩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어느 다정한 의사님께서 릴리를 아주 잘 돌볼 것입니다. 저희 팀이 신속하게 릴리의 상태를 파악하고 최선의 치료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분의 말씀은 분명하고 따뜻했으며 릴리가 안전한 손에 맡겨졌다는 확신을 주었어요. 모든 분들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다음 몇 시간은 검사와 진찰로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저는 병원 한켠의 조용한 자리에서 릴리의 손을 꼭 잡고 그녀가 검사 과정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런던에서 릴리의 미래를 걱정하며 밤새 잠 못 이루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 서울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기다림의 스트레스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사라지는 듯 했어요. 이곳 의료진은 첨단 장비를 사용하면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어요. 검사가 모두 끝난 후 준호님께서 검사 결과가 담긴 폴더를 들고 저희를 방문하셨어요. 딸의 상태가 심각합니다만 도와드릴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준호님께서는 릴리의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의 설명은 간단하면서도 희망으로 가득 찼고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실 때 준호님 눈빛에 담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한꺼번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오랜만에 눈물 속에서도 웃음을 지을 수 있었고 릴리가 다시 달리고 놀며 친구들과 웃고 충만한 삶을 누리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준호님의 계획은 마법 같은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제 딸을 위한 진짜 기회였어요. 치료를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약속은 어둠 속의 따스한 빛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동안 릴리는 치료를 시작했어요. 저는 릴리가 부드러운 로봇들의 도움을 받아 물리치료 세션에 참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의료진은 매일 그녀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체크했어요. 그러던 어느 아침 물리치료 세션 중에 릴리가 잠시라도 혼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순간은 제게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작은 걸음이지만 큰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순간이었답니다. 날이 갈수록 이곳에서 받는 치료에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병원 직원분들은 저희를 가족처럼 대해주셨고 첨단 장비 덕분에 미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비록 런던과 제가 운영했던 카페가 그리웠지만 이 여정은 릴리를 위한 것이기에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딸이 처음으로 아픔 없이 웃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기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고 저는 이 새로운 삶의 모든 순간을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벼운 마음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답니다. 릴리는 날마다 강해지고 있고 얼굴에 웃음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마치 한때 우리의 삶을 뒤덮었던 어두운 구름들이 서서히 걷히고 대신 밝고 희망찬 하늘이 펼쳐진 것만 같아요. 오늘 저는 릴리와 함께 병원 정원을 걸었어요. 정원에는 다채로운 꽃들과 우뚝 솟은 푸른 나무들이 가득하고 신선한 공기가 감돌며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마치 따뜻한 포옹처럼 느껴졌어요. 포장된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릴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즐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릴리의 손을 꼭 잡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나비들을 보며 킥킥 웃는 소리를 들었죠. 그 순간 이곳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병원은 우리에게 단순히 치료를 받는 곳이 아니라 두 번째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의사님, 간호사님, 그리고 모든 지원 직원분들께서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모두 다정하고 인내심 있게 릴리의 치료 과정의 모든 단계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종종 그분들과 함께 앉아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에 대해 질문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회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준호님께서는 거의 매일 우리를 방문해 주셨어요. 연구로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릴리의 상태를 확인해 주실 시간을 내주셨죠. 그분의 존재는 힘든 날들을 이겨내게 하는 따스한 빛과도 같았어요. 어느 오후 릴리의 다음 치료 세션을 기다리던 중 준호님께서 우리 옆에 앉으셨어요. 릴리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혼자서 서 있었던 모습을 보셨죠? 그건 큰 발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고 기쁨의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동안의 고생과 밤새 걱정한 시간이 드디어 보상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녁이 되면 릴리의 치료가 끝난 후 병원 작은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동영상도 보고 이야기도 읽으며 때때로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해요. 릴리는 언젠가 큰 공원에서 달리고 발밑의 풀과 머리카락 사이로 스치는 바람을 느끼고 싶다고 해요. 저는 진심을 담아 우리 곧 그날이 올 거란다. 사랑하는 아가야.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 라고 말해요. 한때 희망이 멀게만 느껴졌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제 말이 점점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도 따로 만들고 있어요. 간단한 언어 수업에 참석하고 현지 음식을 맛보며 심지어 몇 자의 한글도 써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 싶어요. 제가 배우는 새로운 단어 하나 그리고 다정한 미소 하나하나가 한국이 단순한 의료 치료의 장소를 넘어 새로운 시작의 땅임을 느끼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릴리가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런던에서 여기까지 걸어온 긴 여정을 떠올려요. 한때 우리 삶을 채웠던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제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로 결심했던 그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지금 그 결심이 밝은 미래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의 용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지금까지 받은 따뜻한 보살핌에 감사한 마음이 커져만 가요. 앞으로도 도전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우리가 이룬 발전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기적을 믿고 릴리가 날마다 웃고 놀며 점점 강해질 미래를 믿어요. 이 새로운 한국 생활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이 멋진 가족의 일원이 된 것처럼 느껴지고 릴리의 한 번의 미소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듯 했어요. 오늘 밤 눈을 감으며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우주에 감사의 속삭임을 전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싸우고 사랑하며 우리를 이 행복한 미래로 인도한 기적들을 믿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답니다. 한국에서 저는 첨단 의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꿈꿀 이유를 주는 따뜻하고 배려 깊은 공동체를 만났어요. 그 모든 것에 평생 감사할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지구촌 감동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